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밋밋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뭐 너무 염장지를 치는 멘트 아니고요. 같은데요. 뭐 중립적인 질문. 제가 주로 뭐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여러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도 제 개인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사실은 희망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만이 많은 분들이 기권 또는 뭐 무효표 또는 찬성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하태경 의원님을 뭐 평소에도 좋아하지만 그 예측력,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보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대한 준비가 한 1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와 관련져 갖고 또 본인의 또 개인적인 어떤 진로 문제, 특히 공천에 관련돼서도 또 유불리를 따졌을 수도 있고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포기하는 게 마땅한 게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그렇게 여러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다. 전날부터 전화를 돌리고 뭐 비민주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터뷰하는 그 과정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명을 하니까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주말께 조직적인 어떤 표를 모으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사실 무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의. 저만 하나만 찍어도 무효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보통 인사와 관련된 이런 투표할 때 무효표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한 표 정도 나오는데 무효표가 대거 나왔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아니 그 반대하다가 그렇게 말씀하면 좀 어떡하냐 하면서 저 무효표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말 따라서 무효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 하 의원님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예.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게요. 저하고 이제 저한테 정보를 알려준 사람 색출하라. 공개 수배령까지 지금. 이게 배후 아니에요? 혹시? 배후? 네. 제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자주 보죠. 여러 공간에서. 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제일 많이 볼 때가 목욕탕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랑 한 하늘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의원들이 한 최소 30 몇 명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대표를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투표 직전에는 그 압도적으로 부결된다는 이야기가 이 당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러면은 뭐 반대표는 안 찍고 기권이나 무효표가 많아지겠구나. 한 번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할 기회를 주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도 안 물러나면 찬성표가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 투표 직후에 만나보셨을 텐데 본인도 좀 놀라셨죠? 아니 그렇습니다. 투표 직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예. 어쨌든 뭐 좀 위로 얘기만 했습니다. 뭐 예.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예.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예. 뭐 담담하게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라고 이런 정도 얘기만 하고 본인은 뭐 괜찮다고 이런 정도 얘기만 했는데 예. 어쨌든 본인도 상당한 정도 뭐 충격을 뭐 안 받았다는 건 뭐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뭐 예. 제가 뭐 추측하건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당에서 관련해 갖고 두 번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는 대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엔 부결을 하자라는 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던 거거든요. 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또 정춘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총의가 부결로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당내 의원들 간에 이런 정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는 건 굉장히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에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당의 분위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나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당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그 후신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당 문화가 네. 민주당보다 덜 자유롭고 덜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우리 당이 최순실 덫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당에서는 탄핵 찬반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다 카밍아웃 했고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물론 애매한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민주당을 보고 저도 놀란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정당이구나. 강성 지지층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 당도 그렇지. 당시에 예. 저는 탄핵 그때 찬성하고 제지했고 거의 쫓겨났어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당 지금 그 탄핵 반대파 지지자들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더 정성호 좋은 의원님께서 지역으로 먼저 아니, 얘기를 같은 지역구지,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투표 끝난 다음에 뭐 밀정 소리도 듣고 뭐 1급 밀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색출한다 반란자 막 이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예전에 공수처 기권해가지고 아주 되게 맞았는데 만약에 그걸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나는 어쨌든 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예전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질 거다 했으면은 그 전에 얼마나 정말 그 거센 폭풍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금태섭 의원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도 당내에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비주류로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제 의사표를 하진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거의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해갖고 뭐 상상 초월의 문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일부 지지자들의 그런 비판에 두려워해갖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이번 투표를 보면서 제일 깜짝 충격받았던 게 부은지도 모르게 글자를 그려서 이상하게 썼습니다. 상형 문자처럼. 예. 원래 예술원이 남다른 분들이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아니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이래서는 안 되죠. 아니, 야, 근데 이게 민주당의 수준인가 하는 아날로그의 생각도 미학 들고. 아니겠어요? 그 정성호 의원님은 사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진짜 용기 있는 발언도 많이 하시고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가 이제 선배님으로서 존경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저도 겪어보면은 진짜 그렇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할 때 당의 지도층들이 조금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걸 측면이 부추기거든요. 있죠. 예, 예. 지금도 뭐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지냈었는데 정치적 야욕이라 그러고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한테 눈물나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안한 거는 뭐 어떻든 간에 부담을 줘서 이재명 대표가 좀 미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금태섭 의원 옆에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또. 아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그 이후의 정치 역정들을 현 동료 의원들이 보면 내가 제2의 금태섭이 될 수 있겠구나.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됐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나는 금태섭 의원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잘 나가잖아 사실은. 지금 당대표 진행도 하고. 했지만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그 표결 결과 보고 나가서 인터뷰할 때 반대표 던지지 않은 사람 당 나가라라는. 아 이거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평소 그 스타일답지 않다. 저렇게 센 말을 하시길래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한 7, 8개월 됐나요 지금? 그때부터 예정됐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재명수호 정당이 된다. 제2의 조국 수호처럼 되고 그러면 뭐 당 거의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곤 했었죠. 뭐 그 과거에 전임 대통령께서는 뭐 양념이다 또는 뭐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됐는데 저도 사실은 나와서는 제가 뭐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야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이게 공개될 게 아니라 사적인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공개됐는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 페이스북에 썼더니 페이스북 댓글의 대부분 한 90%는 말이 되는 소리냐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손학규 대표님 만났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아니 이게 기자하고 둘이 자기 놀랐어. 나 놀랐어. 아니,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사 방에다 올리는데 다른 기자가 기자가 실수로 올렸다고 실수를 딴 하더라고요. 데다가 이렇게 올려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그야말로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사실 의원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반성해야 될 건 이 분위기고 이걸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의원들 탓을 하잖아요. 너희들 용기 없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사실상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권리당원인이 뭐니 해가지고 이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는 니들 문제다, 배신자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냐면 배후가 있다. 조직적 배후가 있다. 찾아내야 된다. 얘들 다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 만들어서 다 돌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반동분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가 놀랐거든요. 이건 뭐야? 이게 뭐 문화혁명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오쩌둥도 원래 그 대약진 운동인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민들 굶어 죽게 해가지고 밀려나니까 그 젊은 애들 선동해가지고 온건파들 다 쳐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자리 잡았다라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일부입니다.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보기엔 몇십 명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의 게시판이라든가 글을 쓴다든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내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 관리 잘하게 되면은 극히 일부의 권리당원에 의해서 공천 여부가 결정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네, 뭐, 그 예를 그래서-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쳐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컨대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안 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이제 제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른 표를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국 청문회 때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하고 할 때 제 생각을 하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냥 뭐 공수처 찬성해주고 조국 뭐 지지해주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에서 다른 표를 던진 의원들도 굉장히 겁을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 건데 그걸 마치 자기 생각만 해서 이기적으로 투표한 거다 하고 밀어붙이는 주류 의원들의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표결 이후에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경선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 체제, 이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겠죠. 뭐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정치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이 지금 개미지옥에 빠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이 나보다 민주당 걱정을 안 하더라고. 내가 이거 놀랐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이번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예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는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고 또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씀하고 일반인이라고 하면 뭐 구속될 사안이니까 당연히 특권 없애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원래는 그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갖고 특혜를 주고 거기에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처음에 수사 시작 아니었습니까? 428억 원을 약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격가지 사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본류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됐다고 하면 나머지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수사하다가 나온 별건 사건들, 격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매우 정치적인 또는 기획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격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 위례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였고요. 지금 우리가 뭐 수사가 굉장히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쌍방울과 백현동과 또 정자동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등장 인물들도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거기에서 격까지 쳐넣은 것이기 때문에 또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쌍방울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검찰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이나 아니면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선을 노리는 유력 정치인이 북한을 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것은 단순히 제3자 뇌물 이것을 뭐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국민 정서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특히 특정 기업이 거기에 돈을 내고 또 그 결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작은 사건이냐 이것이 어떻게 작은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곁가지라고 하기를 가지가 너무 굵어요. 이게 뭐 대장동 배입만 해도 이게 4천억이거든요. 그 일당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4천억짜리 도둑질이니까 우리 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둑질을 하게 한 책임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이화영이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범죄의 핵심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단지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가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범죄들이고 원래 수사의 본질이라는 게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죠? 감작해듯이 주렁주렁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원래 이 감작하려고 했는데 더 있네? 이건 아니야. 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뭐라고 보냐면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기소 시에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국민이 거의 60%거든요.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재명 뉴스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좀 결자 해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